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울 디지털 포럼의 과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연결, 커넥티비티,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다시피 우리는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집단 이렇게 모두 IT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연결이라는 게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SNS 별게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지 그냥 실로 서로 묶여 있을 뿐이지 거기서 별로 통하는 건 없는 것 같아.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나누고 그러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서로 뭔가 같이 호흡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겠죠. 카카오톡의 이재범 공동대표를 모시고 연결을 넘어서 상생으로란 주제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카카오의 이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 디지털 포럼의 무대에는 이번에 두 번째 서는 겁니다. 첫 번째 2011년 서울 디지털 포럼의 연사로 나왔을 때 제가 카카오의 철학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카카오의 철학은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찾은 해답이 상생의 플랫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시 무대에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미션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이 소통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통의 혁신,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톡입니다. 이 52억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하루 동안 카카오톡으로 보내지는 사진과 텍스트와 동영상의 숫자입니다. 하루 동안.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이걸 만약에 SMS 비용 건당 20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하루에 1,000억 원의 가치가 무료로 소통이 나눠주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무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 이용료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52억 건 안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룹 채팅방 안에서 굉장히 부담 없이 많은 대화들을 매일매일 나누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해외에 계신 따님 혹은 손자, 손녀 분들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동영상을 주고받으며 나누는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통의 혁신 혹은 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소통을 나누는 것, 그를 통해서 사람들 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카카오가 추구하는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 사실 좀 거창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혁신만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두 번째 방향으로 상생의 플랫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생의 플랫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7년 전에 카카오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12월 카카오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나온 2010년 3월까지 15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서 회사가 운영되었습니다. 근데 초기 3년 동안 저희가 모바일 시대가 열리기 전 초기 3년 동안 저희는 웹 서비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여러 번의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실패. 처절한 실패를 했죠. 나름 최고의 팀이 모여서 15명이긴 하지만 최고의 팀이 모여서 수많은 도전을 하고 정말 밤새면서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지치기도 하고 좀 좌절도 조금 하고 회의도 좀 들고 이거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 당시에 도전을 하던 수많은 벤처들이 다 실패를 하고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고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게 그분들이 혹은 카카오의 그때 멤버들과 포함해서 그분들이 다 무능해서일까?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아서일까? 전부 다 운이 없어서일까? 라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그 당시가 바로 벤처의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벤처의 암흑기란 새로운 벤처가 나와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황폐한, 척박한 생태계를 말하죠. 그 당시 웹 생태계를 주도하던 포털들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다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벤처가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도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벤처가 나오지 못했고 벤처 투자자는 더 위축되었고 작업이 마르다 보니 벤처들은 힘들어져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저는 처절히 느꼈습니다. 아, 상생의 생태계, 상생의 플랫폼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모바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카카오도 없었을 거며 지금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만화가 허영만 화백께서 한 매체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공짜 만화를 내세운 포털 때문에 시장이 초토화돼 버렸고 더 이상 만화가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에 모바일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만약 실패한다면 더 이상 작업실을 닫고 작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허영만 화백의 타짜나 식객 같은 작품들을 더 이상 우리가 구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불끈했습니다.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컨텐츠의 생산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그들이 쏟아붓는 노력과 열정과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상생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너무나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허영만 화백의 이야기와 6년 전 저희가 경험했던 벤처의 암흑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일부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생의 플랫폼을 추구하는 문제는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일자리가 달려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의 플랫폼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발자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개인 개발자가 큰 회사의 대기업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회사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 게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함께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정말 멋진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나온 거지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게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욱 팀장이 수차례 찾아가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삼고초려 끝에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된 후 한 달 만에 1000만 명이 즐기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한 달 뒤에 단 하루 동안의 매출이 100만 불, 10억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전 업계에 퍼졌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를 통해 수많은 벤처들이 모바일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뛰쳐나와서 벤처를 창업하고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의 또 다른 사람들을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 그것이 진정한 상생의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제가 그저께 구글 플레이 화면을 직접 캡처해 본 겁니다. 최고 매출 탑 10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앱 10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 전부 다 카카오와 함께 해준 파트너들이 만드신 앱입니다. 그리고 이 10개 중에 4개가 개인이나 중소개발사가 만든 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카카오 게임을 출시하면서
10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게임이 6개 나왔습니다. 근데 6개 중에 3개의 게임,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모두의 게임, 이 3가지가 개인 또는 중소개발사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생을 추구하는 플랫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카카오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했다면, 혹은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좋은 개발사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어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의 플랫폼을 추구하는 회사는, 기업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상생의 2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은 화엄경의 한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첫 번째 철학입니다. 너무나 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너무나 욕심을 내고 너무나 직접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컨텐츠 유통을 담당해야 하는 회사들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직접 소유하려고 하고, 게임 유통을 담당해야 되는 회사들이 게임을 직접 만들고 자기네 게임을 위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마치 마트가 직접 만든 제품들을 제일 잘 팔리는 곳에 진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욕심, 지나친 욕심, 이것을 버려야 정말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고 상생의 플랫폼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번째 철학입니다. 모든 기업가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가가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철학을 결정하고 그 기업의 운명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기업가들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의 플랫폼을 추구하는 기업가라면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플랫폼에 누구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생의 플랫폼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기업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상생의 플랫폼을 추구하는 기업가는 우리가 만든 플랫폼을 통해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파트너들 전체가 만들어내는 총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2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판교에 있는 저희 카카오 본사에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새로운 상생 플랫폼을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도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허영만 화백의 컨텐츠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모바일에서 보통 컨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앱의 형태로 유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나 소설, 사진 작가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에게는 앱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큰 어떤 허들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컨텐츠를 생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앱의 개발 없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수 있게 하였고요. 또한 카카오톡의 유저를 통해서 이 컨텐츠를 유통시키고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시피, 교육, 뮤직비디오, 카툰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플랫폼이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꿈꾸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과 가치가 인정받고 그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이 개선하고 많이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2번째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채팅 플러스입니다. 채팅 플러스는 카카오톡의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앱 개발사들이 만든 앱으로 연결시키는 앱 개발사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어저께 에버노트 또 저희 파트너십을 맺기로 오늘 아마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게 채팅 플러스입니다. 예를 들면 그룹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채팅을 하다가 스와이프를 하거나 혹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앱 개발사들이 만든 앱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사다리 타기라는 걸 실행을 해보면 친구들과 사다리를 타서 점심 내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앱입니다. 혹은 뭐 그림을 그려서 보내거나 혹은 카메라 필터를 적용해서 보내거나 혹은 에버노트에서 메모를 써서 공유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파트너들의 앱들을 담아서 연결해서 만들고자 하는 앱 생태계가 채팅 플러스 플랫폼입니다. 한 남자의 프로포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카카오 플레이스에서 프로포즈를 할 장소를 찾아서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녀와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가지고 카카오 앨범을 만듭니다. 그리고 꽃과 반지를 가지고 카카오 쇼핑으로 준비를 하고 그동안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카카오북을 만들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카카오 뮤직을 통해서 찾아서 준비를 하고 또 이 이벤트를 도와줄 친구들과 카카오톡의 그룹 채팅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가까운 미래, 이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온 것들은 아니고요.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어떤 프로포즈 스토리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남자의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상생의 플랫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생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카카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고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카카오가 앞으로 계속 도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내에 전 세계에 있는 100만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입니다. 이런 100만 파트너들과 함께 꿈을 꾸는 분이라면,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이 또 다른 사람들을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생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카카오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